모든 것을 체념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이제 안 돼요. 이제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일상에 손이 잘 안 잡혀요. 그래도 잡으려고 해요. 이제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 불타오르기 전에 그 깊은 고독의 단계보다 이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런 고독의 깊이, 정도가 그 상태로 다시 원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훨씬 더 깊은 단계의 고독의 상태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독은 처음에 보면 혼자서 직장생활도 하면서 잘 견뎌내는 것 같고 사회생활하면서 견뎌내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심리 내면을 보면 훨씬 더 안 좋은 불안정한 상태,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이런 탄식이 나오는, 스스로는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1단계는 처음에 시작한 1단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안 좋은 악화된 심리 상태의 1단계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롭고 고독함은 더 깊어져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패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7단계의 과정에 패턴이 많이 있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런 잘못된 패턴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실패의, 이성교제의 실패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 7단계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를 자신을 깊이 통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미혼자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저러한 패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상담해서 치유해주고 건강하게 결혼까지 시킨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단계입니다. 2단계. 외롭고 힘들고 고독함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화된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이성을 만났을 때 조급한 마음과 충동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막 맞춰주고 싶더라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혼자서 어려우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냥 동일한 패턴으로 이행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그 사람은 똑같은 패턴에 빠져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고 결별의 후유증이 더욱 깊어져서 더욱 비참한 상태, 더욱 좌절감의 상태, 그래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용당한 것 같은,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배신해서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처참한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체념의 단계까지 막 들어가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분에게는 이성교제의 기대감도 없어지고 결혼의 생각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럴 바에는 혼자 살고 말지. 그런데 그러한 패턴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그동안 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장을 다 해제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그냥 무장 해제되는 잘못된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통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잘못된 패턴에 빠져 있는 분들은 꼭 이런 패턴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성 교제하는 미혼 청년 남녀들은 만나서 교제로 이행되는 단계를 너무 빨리 진행시키면 위험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과속 질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두 사람이 정말 잘 가꾸어서 건강하게 교제해서 결혼 생활에까지 이행하는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저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서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저런 패턴에 잡히고 저런 안 좋은, 어렸을 때부터의 안 좋은 환경, 가족력, 엮이는 가정에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쌓여 있는 분들은 저럴 위험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고 건강한 또 심리 내면 상태로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이성교제에서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사회는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지난날에 가족력으로 인한 상처들이 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회를 바라보고 결혼하는 부부나 결혼하지 못한 미혼 청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단계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인생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미혼 청춘 남녀들 또 결혼한 부부들 잘 살도록 도와주려는 마음, 이게 저도 모르게 이 사회의 건강성과 연결이 돼 있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들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게도 큰 유익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한 확신과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제가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제 마음이 좀 무겁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냐? 지금 사회 환경이, 가정 환경이, 개인이 경험한 환경들이 너무나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바꿔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서 성장기에 학교에서나 사회생, 집안에서 또 조금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또 안 좋은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계속 불안한 요소가 증폭되게 돼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조차도 예전에 결혼한 부부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이성교제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미혼자들 중에 저런 잘못된 패턴에 빠져서 정말로 좋은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맞아들이고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연애 단계에서 좋은 즐거운 데이트 단계에서만 그냥 끝나고 마는, 그것이 정말 좋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것도 어느 때까지지 끝까지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부의 관계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부는 힘들어도 또 상대방을 배려해줘야 되고 또는 의무적으로 상대방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로부터 부부끼리 받는 그런 지지와 서로의 긴밀한 유대감과 그냥 결혼하지 않는 연애 단계에서 그냥 동거하는 커플로서 그냥 좋을 때만 좋은 그런 부부로, 그 커플로서 맺어질 때의 그런 서로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교제가 자꾸 깨지거나 또는 자꾸 안 좋은 패턴으로 교제가 이어지거나 또는 교제하고 지금 그런 안 좋은 패턴 속에 있어서 불안하고 힘들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사람 사이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서 본인이 힘들다면 주변에 지지하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지 않고 후회될 일도 아니고 손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만 많이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연애 단계를 마무리 짓고 이제 결혼의 열매로 거둬야만이 두 사람 사이가 더욱 깊은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이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못된 이성교제의 패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그런 패턴에 빠져 있는 분들은 처음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두 사람 사이를 잘못된 관계라면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이제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각오를 하시고 두 사람이 각 사람이 현명하게 결혼의 단계로까지 이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자로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